요즘에 비트코인 관련 뉴스를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일본이 금리 올리면 엔케레이 트레이드 청산되면서 비트코인 폭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번 보면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게 읽히고 있는 상황인데 불과 4일 전에요. 일본 내각이 조용히 통과시킨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나면은 지금 시장의 공포감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게 되실 텐데요. 먼저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지부터 짚어드려 보자면요. 엔케레이 트레이드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일본이 오랫동안 금리가 거의 0%였었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돈을 빌리면은 이자를 거의 안 내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에서 싸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미국 주식이나 비트 같은 이런 자산들에 투자를 했었고 이걸 엔케레이 트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빌린 돈의 이자가 올라가니까 시장 투자자들이 이거 더 들고 있으면 손해다 이러면서 투자했던 자산들 팔 거고 빌린 돈을 갚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비트 같은 위험자산이 한꺼번에 팔리면서 가격이 크게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과거에 진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2024년 3월 일본이 금리 올렸을 때 비트코인 23% 빠졌죠. 같은 해 7월 또 올렸을 때 26%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금리를 인상했는데 그때는 31%가 빠졌습니다. 3번 올렸고 3번 다 비트코인이 크게 폭락을 했었어요. 이 기록만 보시면요. 이번에도 또 금리 인상하면은 이거 진짜 비트코인 여기서 더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려 볼게요. 진짜 이번에도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이 블룸버그와 인터뷰한 가지오 몬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은행에서 오랫동안 정책을 결정하던 위원이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뭔가를 하기보다는 또 상황을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중동 상황이 일본은행의 판단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유가가 폭등했죠. 그래서 앞으로 2개월,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범위 자체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섣부르게 움직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직접 한 말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달 27일부터 28일 이때 열리는 회의가 아슬아슬할 것이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금리를 올리겠다는 결정이 아직까지 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럼 일본이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케레이 트레이드가 청산될 이유가 사라지는 거고 투자자들이 빌린 돈을 급하게 갚을 필요가 없으니까 비트코인이나 미국 주식 같은 자산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압력이 줄어들 겁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짚어야 될 게 있죠. 설령 일본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올린 뒤 금리가 0.75%입니다. 미국 금리가 지금 3.75% 수준이거든요. 이 차이가 여전히 3%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에 투자하는 구조 자체가 아직까지 충분히 수익이 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설령 금리를 올려도 대규모 청산 사태가 바로 터지긴 어렵다. 이런 분석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죠. 이미 시장이 일본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미리 반영해둔 상태라는 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이 이미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상승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시장 참여자들이 일본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다. 이걸 이미 알고 있고요. 또 여기에 맞춰서 포지션을 조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를 올린다고 해도 깜짝 놀랄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뜻인 거고 이 과거에 비트코인이 크게 빠졌던 거는 금리 인상이 예상 밖이었을 때의 충격이 컸기 때문인 건데 이번에 그 충격 자체가 상당 부분 소화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엔케리 폭락론이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다는 걸 느끼셨을 텐데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중에 금리보다 훨씬 더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다루는 채널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으로부터 4일 전입니다. 일본 내각이 법안 하나를 승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를 공식적으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금융상품이라는 게 뭔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지금까지 일본에서 암호화폐는 그냥 결제수단이었죠. 물건 살 때 쓰는 이 돈 비슷한 취급을 받았던 건데 이제는 주식이나 채권이랑 같은 등급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비트코인이 삼성전자 주식이나 미 국채랑 같은 법적 대우를 받게 된다는 뜻인 거고 단순한 이름 바꾸기가 아닙니다. 시스템 전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순간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대형 증권사나 은행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기가 법적으로 애매했었죠. 근데 이제 주식이랑 같은 카테고리에 들어간다. 그럼 이 기관들이 비트코인 관련 상품들을 만들고 팔 수 있게 될 거고 실제로 일본 최대 증권사 중 하나인 노무라 금융대기업 SBI가 이미 암호화폐 현물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지금 업계에서는요. 이 ETF 시장이 열리게 되면 약 1조엔, 우리 돈으로 대략 1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자금이 유입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세금도 바뀌었어요. 일본에서 암호화폐로 돈을 벌면 지금까지 최대 55%를 세금으로 내야 됐습니다. 1억을 벌면 5,500만 원을 세금으로 떼간다는 건데 이 세율이 너무 높죠. 절반 이상을 떼갑니다. 그래서 일본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많이 빠져나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거를 20%로 확 낮춰줬습니다.
주식 거래할 때 내는 세금이랑 똑같은 수준인 건데 이건 일본 정부가 단순하게 규제를 바꾼 정도가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시장 투자자들을 다시 일본 안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생각해보면 그림이 하나 보일 수밖에 없겠죠. 한쪽에서 일본 금리 인상으로 비트코인이 폭락할 거라는 공포가 퍼지고 있고 근데 같은 일본에서 동시에 암호화폐를 주식이랑 똑같은 금융상품으로 승격시키고 세금을 확 낮춰주고 현물 ETF를 준비 중에 있다는 사실. 이 두 가지 뉴스를 따로 보시면 그냥 각각의 이벤트인데요. 하지만 같이 놓고 보시면 일본이라는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비트코인 시장에 본격적으로 들어오겠다는 신호로서 읽힙니다. 그리고 이건 비단 일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날 4월 이 홍콩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처음으로 정식 라이선스를 줬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이 이미 서명됐고 클래리티 법까지도 상원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주요 국가들 어떻죠? 거의 동시에 암호화폐를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놓고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다가오는 4월 27일부터 28일 일본은행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유가가 올라가지고 물가 부담이 있긴 하지만요. 이 중동 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인 거고 일본은행 내부에서도 아직까지 방향성을 결정 못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금리가 동결되면 엔케리 청산 공포는 한 발 물러나게 될 거고요. 그 사이에 일본의 크립토 제도화는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 정책 흐름들 종합해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방향성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것들이 비트 가격이 당장 오른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가였던 12만 6천 달러에서 47% 가까이 빠진 상태고요. 기관 자금 흐름도 4월 초 5억 달러 넘는 유출이 있었고요. 시장의 단기 분위기는 여전히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그 안에서 장기적으로 판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걸 아냐 모르냐 이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일본 금리 인상 공포는 아직까지 현실화되진 않았고요. 동결 가능성이 점점 더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일본에서 비트코인을 금융상품으로 인정을 하고 또 세금을 대폭 낮추는 역사적인 수준의 제도 변화가 이번 달에 실제로 통과됐습니다. 이 공포만 보면 시야가 좁아지는데 팩트를 같이 놓고 보시면 이야기가 꽤 달라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선 이걸 한번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일본에서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이 자금이 시장에 들어오는 시점은 언제고 어떤 경로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 문의를 많이 주고 계시다 보니까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리플이 과연 언제 상승할까? 그리고 지금같이 불확실성 자체가 정말 크고 이렇게 불안한 시기에는 얼마나 잘 바닥 구간에서 모아나가고 또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시장에서 지치지 않고 시장을 넓게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매수한 평균 단가가 3,000원, 3,500원이라고 했을 때 조금 높은 상황이겠죠. 그래서 빨리 내 매수 가격 그 이상까지 상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장을 계속 방치하면서 바라보시면은 어쩔 수 없이 스스로가 지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결국에 지금같이 좋은 알트 시장을 전부 다 놓치고 수익 내기 좋은 이런 기회의 장세가 왔는데도 그냥 쳐다보면서 아쉬움만 남을 뿐입니다. 리플은 지금 시기에서는요. 얼마나 내가 단기 저점에서 잘 모아가가지고 나중에 시장이 좋아졌을 때 웃을 수가 있고 평단을 잘 낮춰 놓았느냐 이 관리할 수 있느냐가 반등 나왔을 때 만족감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이 리플 정보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 타점에 대해서 계속 안내드리고 있는 이유 지난 1,800원까지 하락했을 때 여기서 매수해가지고 정확히 매수 체결까지도 완료되면서 목표가 설정까지도 도움을 드렸었죠. 이 리플이 쭉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단순하게 쳐다만 보는 게 아니라 저점에서 사가지고 단기 고점 왔을 때 팔고 또 하락하면 저점에서 사서 또 고점 왔을 때 팔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이 왔다고 했을 때 진짜 뼈까지 발라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타점을 만들어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알트 장세까지도 겹치고 있죠. 그럼 알트코인에서 낸 수익 그냥 방치하실 겁니까? 리플 평단가 낮추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리플 탈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보방에 대해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현재 보이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